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은요, 상세 페이지란 무엇이며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5강, 6강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말 그대로 저희 제품을 상세하게 고객에게 보여드리는 화면이라고 해서 상세 페이지라고 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됩니다. 사진, 문구, 스토리.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이 들어가고요. 여기 문구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그냥 개괄식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을 따라서 눈이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스토리가 있는가를 확인하거든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상세 페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죠. 사진입니다. 사진 쓸 때 반드시 스튜디오라던가 아니면 아주 준비된 곳에서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요즘은 이렇게 가공이 덜 된 상태의 사진 같은 경우도 상세 페이지에 쓰긴 합니다. 대신 용도가 다르긴 하죠.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사진 중에 반드시 쓰셔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어떤 사진을 쓰실 건가요? 다르게 물어서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쓰실 건가요? 결론적으로 사장님 또는 MD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요, 컨셉에 따라 사진 촬영 품질도 일부러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문구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잘 착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에다가 상세 페이지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또는 우리 회사 웹디에게 상세 페이지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디자인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시는 것들을 실제화 시켜드리는 거지 없던 내용을 갑자기 막 생산해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저런 문구 같은 경우들은 기획자가 반드시 기획을 하셨을 경우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카피라이트를 많이 구경도 하셔야 되고요, 회사의 MD가 기획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매력적인 문구들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웹디들은요, 이런 문구 잘 작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 같은 거나 배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MD가 내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스토리텔링인데요, 상세 페이지 자체도 어떤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스토리를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회사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제가 이걸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면 저희 제조 회사로서의 브랜딩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단순 유통이라서 저는 크게 브랜딩 안 해도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런 제품이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도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제품인가 아니면 중소기업의 제품인가도 중요하지만요, 이 물건을 파는 나는 누구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희 가게가 뭐 철인의 가게, 그러면 철인의 가게를 가면 믿고 물건을 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따지고 보면 비슷한 물건일지라도 철인의 가게에 와서 사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브랜딩도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가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고서나 레포트나 시험이라든가 과제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주체자는 작성한 제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제 보고를 받게 되는 누군가의 것인 거죠. 다시 말해, 제 눈에 아무리 예쁘고 괜찮은 상세 페이지라도 저희 고객이 봤을 때 즐겁다, 괜찮다,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가 무엇인가 라고 경력 10년이 넘은 우리 회사 MD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몇 가지를 작성해 주더라고요. 스크롤을 2번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상세 페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팀장이요. 체류 시간을 늘려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물건 사러 들어갔을 때 휴대폰으로 스크롤 2번 정도 해보면 이 물건을 더 구경할 것인가 나갈 것인가를 금방 결정하지 않던가요? 그러니 초기 스크롤 2번을 아주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서 고객이 우리 물건을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 자료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상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번 쇼핑몰 이야기를 할 때 거의 주로 가장 많이 다루는 얘기가 레깅스인데요, 패션 종류 같은 경우는요,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착용 컷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색상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하죠, 사이즈표라든가 아니면 착용하고 있는 모델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정확한 스펙을
확실히 일러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예쁜 사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네이버에 가장 특화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아주 대단한 웹 디자이너가 이렇게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실제로 에디터 2.0으로 등록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네이버가. 그 이유는 상세 페이지에 만약에 있게 되는 그글자들이 그림으로 있느냐 아니면 텍스트로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블로그 쓰듯이를 작성을 하면 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글을 검색 로봇이 그걸 취합을 할 때 사진에서 글을 추출하기보다는 텍스트에서 글을 추출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글로 적힌 상세 페이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도 잘 지켰고요. 네이버가 좋아할 만한 걸 다 잘 지켰어요. 좀 전에 패션군을 말씀드렸죠. 식품군은 쉽게 말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1차 식품, 가공되지 않은 귤, 과일, 농산품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가공되어 있는 건강 보조 제품 아니면 건강 기능 식품, 이런 식품으로도 좀 나뉘는데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 기능 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의 상세 페이지는요, 아무나 마음대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인증을 받고 나면요, 그 상세 페이지는 글자 토시 하나를 바꿀 수 없는 인증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서 인증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사용하는 동안 수정하지 못하시고요. 이런 인증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묶여 있는 제품군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 보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 얘기할 때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파실 것 같잖아요. 이런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 아니면 어떤 컨셉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사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만일 이런 제품을 취급을 한다면 누구보다 우리 회사가 그런 허가에 관련된 얘기를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회사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디자인 업체라든가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물건을 받아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 그 받는 곳에서 허가라든가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다 만들었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상세 페이지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블로그처럼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만 작성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작성한 상세 페이지를 등록을 하고 나면 그 상세 페이지를 캡처를 해서 다른 오픈마켓이나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상세 페이지가 등록이 되고 나면 노출은 그림처럼 노출이 되거든요. 그 그림을 퍼서 다른 모든 마켓에 올리면 포토샵 작업한 것과 다르지 않은 품질이 나오겠죠. 그런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포토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웹디자이너가 있으면 저희가 만들면 되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하기도 싫고요, 작성도 잘 못하겠고 포토샵 할 줄 아는 직원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외주를 맡기게 되는데요. 외주를 맡기는 곳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군데를 얘기해 드릴게요. 위메프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잖아요.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위메프와 거래하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위메프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닌데요. 대신 품질은 조금 보장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위메프 파트너에 가시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하는 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견적을 받아봤고요. 저희가 지금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의 총 견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했을 때 약 40만 원 안팎이 나오네요.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40만 원,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여기서 촬영은 저희가 직접 해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정보도 드려야 되고요. 그럼 생각보다 싼 것 같진 않아요. 대신 품질은 높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좀 싸게는 할 수 없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예가 크몽 같은 데가 있죠. 크몽 말고도 이런 유사한 사이트가 워낙 많지만 크몽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세 페이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세 페이지를 작업을 해주는 업체나 개인이나 재능이 있는 프리랜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싸게는 몇만 원 수준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수준은 15만 원 정도가 적당해 보여요. 물론 사진은 우리가 찍어서 보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된다면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휴대폰으로도 괜찮은 조명 아래에서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요. 배경이 좀 흐려요. 이런 건 어차피 상세 페이지 만드는 곳에 드리면 사진 같은 걸 보정도 해주십니다.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받긴 하겠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가격 보이시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하는데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하네요.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세 페이지는요, 사실 교과서처럼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없어요. 대충 이상하게 올려서 되게 잘 파는 사람도 있고요, 잘 만들었는데 못 파는 사람도 많아요. 대신 사진도 누군가가 찍어줄 사람이 있어요. 상세 페이지를 포토샵 작업을 해줄 누군가도 있어요. 아, 이것도 저것도 귀찮고 블로그 대신 써주는 것처럼 써주면 안 돼요? 누군가 써줄 사람이 있어요. 돈만 주면 다 써줍니다. 근데요, 돈 주고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이겁니다. 기획력은 나만 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장님 또는 MD밖에 못해요. 그러니 우리 내부의 기획력은 적어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기획력을 말할 때 스토리보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론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따로 한 시간을 빼야 될 정도로 스토리보드에 집중을 아주 오랜 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5강, 6강, 2강으로 만든 거예요. 스토리보드를 한번 훑어볼게요. 스토리보드라는 게 남의 상세 페이지를 뜯어보는 걸 스토리보드의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의 상세 페이지를 한번 뜯어볼게요. 처음에 로고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메인 카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컨셉 사진이 들어가고, 이게 현지가 프랑스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 컨셉 컷이 찍히고, 이걸 뜯어보다 보면 보이는 게 생겨요. 자세히 뜯어보면요, 보통 주로 많이 하는 수순인데요. 위에 인트로, 우리 회사 소개를 하고요,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제품은 이래서 좋고요, 상세한 사진을 보여드릴 거고, 이걸 컨셉으로 찍으면 어떻고, 배송은 어떻게 해드릴 거고, 교환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순서를 자기네들이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스토리보드라고 하거든요. 이걸 순서를 바꾸는 건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이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좀 더 쉽게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엑셀 화면을 띄우시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상세 페이지 하나를 다 캡처를 떠서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왼쪽 화면에다가 기존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붙여 놓고는 옆에다가 제목을 달아줍니다. 이 자리가 인트로였겠다, 이건 컨셉 컷이겠는데, 이건 원단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뜯어보면서 이 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좀 보시게 되거든요. 약간 여기서 조금 더 훈련이 되고 숙달이 되시면 어떤 게 생기냐면, 두 가지 상세 페이지를 가져왔다고 칠게요. A 상세 페이지를 가져와서 뜯어보고요, B 상세 페이지를 가져와서 뜯어봐요. A 상세 페이지에서 잘 만든 것과 B 상세 페이지에서 잘 만든 구성들이 보일 거예요. 그 구성을 혼합을 해서 세 번째, 나만의 상세 페이지의 구성을 짜보는 거예요. 이걸 설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스토리보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습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구성이 되면요, 이 옆에다가 이제 상세히 쓰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쓰고 싶다, 어떤 카피를 쓰고 싶다, 어떤 사진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3단락이 생기겠죠. 사진 단락이 생길 거고요, 샘플 사진. 그 다음에 이 제목이 생길 거고요, 그 우측에 설명이 생길 거예요. 이 자료가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사진 촬영하는 곳에 맡길 수도 있고요, 또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업체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이 만들다 치더라도 우리 직원이 만들 수 있게 업무 지침서, 저희 패션 쪽에서는 작지라고 하죠. 작업 지시서. 작업 지시서를 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보드가 다른 말로 하면 작업 지시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는. 남의 상세 페이지를 예쁘다가 아니라 뜯어서 보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